안녕하세요. 풍수학당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어쩌면 가장 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공간, 혹시 화장실 아닐까요? 아, 그렇죠. 매일 사용하지만 그냥 뭐랄까 청결 외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냥 씻고, 볼일 보고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들은 이 공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집 전체의 기운, 심지어는 재물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재물이요? 화장실이랑요? 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퉁수 고전에서도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땅의 기운, 그러니까 지기를 논하는데 집안의 모든 공간에는 각자의 기운이 흐른다고 봐요. 모든 공간에요? 네. 그런데 화장실은 특히 물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본질적으로 음의 기운이 강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집안의 기운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통로 역할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기운이 나가는 길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의 상태가 집 정체 운기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군요.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라니. 오, 갑자기 저희 집 화장실이 떠오르는데요. 그럼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역시 청결이겠죠.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기저기서 많이 강조하는 것 같던데, 근데 이게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랑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특별히 더 봐야 할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물론 청결 자체가 중요한데요. 근데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깊이 봐야 한다는 거죠. 이면의 의미요? 네, 첫 번째가 바로 곰팡이에요. 곰팡이요? 아, 그거 정말 골치 아픈데. 그렇죠. 이게 물기가 많으니까 생명이 자라기 좋은 환경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꼭 좋은 생명력만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풍수에서는 곰팡이를 약간 정체된 기운, 좀 탁한 기운, 음습한 에너지의 상징으로 보거든요. 아, 곰팡이가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특히 변기 위치나 타일 구석처럼 잘 안 보이는 곳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곳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꽉 막힌 운의 물꼬를 트는 것과 같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와, 그냥 더러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운을 트는 행위라고요?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이나 채모 같은 거예요. 아, 머리카락이요? 그것도요? 네, 예로부터 우리 몸에서 나온 것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봤어요. 네,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습하고 좀 음침한 화장실에 오래 방치되면 이게 좋지 않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배수구나 바닥에 엉킨 머리카락은 그냥 지저분해서 치우는 게 아니라 내 기운이 흩어져서 나쁜 영향을 받는 걸 막는다는 의미에서 바로바로 치우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이야, 머리카락 하나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니. 정말 세심하게 관리해야겠네요.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묵은 때입니다. 묵은 때라면 수도꼭지 물때나 그런 데 낀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수도꼭지, 샤워기, 세면대, 욕조 이런 데 낀 찌든 때 같은 거요. 이게 마치 우리 마음속에 오래 쌓인 해묵은 감정이나 풀리지 않은 문제처럼 공간에 부정적인 기운을 딱 붙잡아두는 역할을 한다고 비유해요. 아, 찌듬때가 그런... 네, 그래서 매직볼록 같은 걸로 반짝반짝하게 닦아내는데 단순히 보기 좋게 하는 걸 넘어서 공간의 기운 자체를 맑게 정화하고 운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제가 가끔 집을 방문해 보면요. 다른 데 안 보고 수도꼭지만 봐도 이 집의 기운 관리가 어떻구나 하고 짐작할 때가 있어요. 와, 수도꼭지요? 대단한데요? 네 번째는 줄눈이에요. 타일 사이요. 아, 그 타일 사이 까맣게 되는 거요? 네, 맞아요. 그게 까맣게 오염된 게 마치 기운의 통로가 꽉 막힌 모습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정말. 깨끗한 줄로는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는 상태를 상징하니까 이 부분을 깨끗하게 관리하거나 여건이 된다면 새로 시공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들 하죠. 근데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정도 중요해요. 잠시 머무는 집이라도 그 공간의 기운은 사는 동안 계속 영향을 받거든요. 땅의 기운이라는 게 내 집, 남의 집 가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곰팡이, 머리카락, 묵은 때, 줄눈까지. 와, 정말 평소에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부분들인데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니 놀랍네요.
단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운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럼 반대로요. 화장실에 두면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그런 물건들도 있을까요? 네, 그런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좀 변화가 많거나 마음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안정적인 기운을 보강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기운이요? 네, 그럴 때 노란색 수건을 한두 장 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노란색 수건이요? 왜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오행에서 토, 즉 흙에 해당하거든요. 흙은 안정, 포용, 또 만물을 키워내는 그런 어머니 같은 기운을 상징한다고 봐요. 아, 흙의 기운. 그래서 좀 불안정하거나 변화가 클 때 노란색 수건을 추가로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기존 수건 다 버리고 노란색으로 바꾸라는 건 아니고요. 포인트를 주는 거죠. 아하, 포인트를 주는 거군요. 재미있네요. 색깔 하나로 기운의 균형을 맞춘다니. 혹시 식물은 어떤가요? 요즘 화장실에 작은 화분 같은 거 두는 분들 많잖아요. 아, 그 부분은 약간 관점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가요? 네, 뭐 서양의 인테리어 관점에서는 식물이 생기를 더한다고 좋게 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주로 참고하는 전통적인 동양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해요. 어떻게 다른데요? 아까 화장실이 기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식물은 생명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 좋은 생명력마저 화장실을 통해 소모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보는 거죠. 어머, 그럼 안 좋은 건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장실에는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두고 아주 깔끔하게 유지하는 걸 최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 요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식물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화장실에서는. 이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또 다른 조언 같은 건 없을까요? 거울의 위치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거울이요? 네, 뭐 구조상 어쩔 수 없을 때도 많지만 가능하다면 변기에 앉았을 때 자기 모습이 정면으로 거울에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들 합니다. 그걸 좀 흉하게 본다는 설명이에요. 아, 변기에 앉았을 때 거울에 보이는 거요? 네. 그리고 물 절약의 중요성도 아주 강조돼요. 물 절약이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 생각해서라도? 물론 그렇죠. 근데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나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서요.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과 같은 기운으로 보거든요. 아, 물이 재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물을 낭비하는 건 곧 재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물을 아껴 쓰는 습관 자체가 복을 쌓는 행위라는 거죠. 와, 물 한 방울도 소중히 해야겠네요, 정말. 마지막으로 휴지통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휴지통은 필수품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화장실 안에 휴지통을 안 두는 게 가장 좋다고는 해요. 탁한 기운이 머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배관우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작은 걸 사용하고 그걸 또 자주 비워서 아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역시 청결, 그리고 기운이 정체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뚜껑 있는 자른 휴지통, 이것도 기억해야겠네요. 물 아끼는 습관, 거울 위치, 휴지통까지. 와, 정말 일상 속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공간의 기운과 다 연결되어 있군요. 아까 말씀하신 노란 수건이나 묵은 때 닦는 천연 세정제, 뚜껑 달린 휴지통 같은 것들은 이런 원리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그냥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이 공간의 기운을 잘 정돈하고 좋은 흐름을 만들겠다. 이런 의식을 담아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가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에 특정 방향에 화장실이 있으면 무조건 나쁘다 이런 이야기요. 예를 들면 귀문방이라고 부르는 북동쪽이나 남서쪽 같은 이런 정보 때문에 괜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귀문방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언급들이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좀 과장되거나 잘못 해석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전통적으로 특정 방향을 좀 꺼리는 그런 사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주거 환경에서 방향 하나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조금씩 갈리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집의 구조처럼 내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얽매여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청결이라든지 밝기,
정리정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또 현명한 태도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맞는 말씀이네요. 그럼 좋은 기운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행동들 뭐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흥미로운 제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밝은 조명이에요. 밝은 조명이요? 네, 아까 화장실이 본래 음의 기운이 강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밝은 조명으로 양의 기운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전구가 나갔다면 그냥 두지 말고 바로바로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 마음 자체가 긍정적인 기운을 부른다고도 보고요. 뭐 어떤 분들은 24시간 켜두라고도 하는데 뭐 그럴 필요까진 없더라도 핵심은 밝음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밝음 유지. 둘째는요? 둘째는 원활한 배수입니다. 아, 물 내려가는 거요? 네. 물의 흐름은 곧 재물의 흐름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세면대나 바닥에 물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잘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아, 막히면 재물운도 막힌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만약 배수가 원활하지 않다면 재물의 순환이 막힌 것과 같다고 보고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라고 권합니다. 고장난 상체를 그냥 방치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기운을 쌓이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바로 처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정리정돈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깨끗하게 치우는 것을 넘어서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해요. 나는 귀한 사람이고 내가 머무는 이것 또한 귀한 공간이다 라는 마음으로 화장실을 대하는 태도예요. 와, 마음가짐부터 다르네요. 네.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정성스러운 관리가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흔히 부자가 되어서 사람 써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돈된 습관과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불을 끌어당기는 기초가 된다, 이런 시각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 좋은 소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돼요. 소리요? 화장실에서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파동이 공간의 기운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인데요.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뭐 휴대폰 보면서 부정적인 뉴스나 가십거리 접하기보다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내용의 강연 같은 걸 틀어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하, 좋은 소리로 공간을 정화한다. 네. 좋은 소리가 공간의 특한 기운을 좀 밀어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죠. 밝은 조명, 원활한 배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정리정돈, 그리고 좋은 소리까지. 와, 정말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화장실 관리는 청결, 밝음, 막힘없는 흐름, 그리고 공간을 존중하는 마음가짐,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비법이 아니죠. 다 일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귀문방처럼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에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관리하고 또 긍정적인 기운을 채울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화장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이건 정말 바로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토기운을 보강하고 싶으시다면 좋은 품질의 노란색 수건을 한두 장 마련해서 걸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네. 혹은 뭐 화장실 구석구석의 묵은 기운을 닦아낼 천연 성분의 세정용품이나 기운을 막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의 뚜껑 달린 휴지통, 이런 걸 활용해서 공간을 정돈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공간의 기운을 다스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말 일상적인 물건 하나하나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또 기운의 흐름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화장실의 기운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맞아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각자 공간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편하게 나눠주세요. 저희 풍수학당은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지혜를 넓혀가는 곳이니까요.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저희 채널 운영에 직접적인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좀 더 편하게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위생 공간을 넘어서 집안의 음기를 다스리고 재물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곳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공간이었어요. 핵심은 결국 청결, 밝음, 절약, 그리고 긍정적인 기운을 채우려는 마음가짐입니다. 귀문방인이 뭐니 하는 것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정성껏 실천하는 그 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늘 좋은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휴, 오늘도 정말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늘 사용하는 공간인데도 이렇게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또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도 정말 기대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여러분이 무심코 쌓아두거나 혹은 그냥 버리는 물건들 속에 잠들어 있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음 풍수학당에서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궁금한데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